진주대척광장의 지원시설 건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건물 위치와 형상에 문제가 있다며 철거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진주시가 9년 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진주대척광장 설계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주시가 이후 설계를 변경했는데 공론화 과정만 거쳤더라도 지금 같은 논란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 지자체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을지 연습에 들어간 가운데 사천에서 실제를 가장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삼천포 신항에서 열린 테러 대비 훈련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남해 미조면 천하마을이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뒤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진 입구에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 기업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이 공공기관 최초로 지속가능 연계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남동발전 관계자를 초대해 지속가능 채권과 ESG 경영 방향에 대해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대척광장이 17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지원 시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건물 위치와 형상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급기야 대책위를 구성해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시 촉성로와 19,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 940여억 원을 투입해 17년 만에 준공을 앞둔 진주대첩광장. 주차장과 역사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 중 계단형 스탠드가 있는 공원 지원 시설이 진주성과 조화롭지 않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적이 많은 부분이 이제 현재 진주성하고 지금 지은 콘크리트 건축물이라고 하는 그 스탠드하고 신과 구와의 조화가 이제 부족하다, 연계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진주대첩광장 흉물 콘크리트 철거 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 지원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시설이 일본군이 진주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주성과 광장 사이를 6m의 장벽과 높은 정원수가 다 막았다며 역사도시 진주에 걸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주성을 바깥에서 바라볼 때 진주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진주성이 부끄러운 존재도 아니고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역사도시 진주에게 걸맞지 않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쪽 다리에서부터 걸어가시면서 진주성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느 곳에서 얼마나 보이는지. 진주시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원 지원 시설의 콘셉트는 진주대첩 승리 원동력인 의병 정신을 형상화한 일어서는 땅이라며 계단형 스탠드가 진주성을 침략하는 일본군 울타리를 형상화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건축적인 도시에서도 많이 적용하는 형태이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그 건물을 저희가 일어서는 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진주성을 가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무의 경우 가까이 갔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햇볕을 피하고 북풍을 막기 위해 나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지원 시설의 경우 건물 높이가 진주 성곽보다 4.3m 낮고 성벽과 일정 거리 떨어져 있다며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대척광장 소식 이어갑니다. 진주시는 광장 조성을 위해 9년 전 설계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광장에 어울리게 비움을 콘셉트로 당선작을 선정했는데 이후 없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가 거쳤다면 지금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시는 지난 2015년 설계 현상 공모를 통해 진주대척광장 구상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선작은 비우물 콘셉트로 해 지하에 기념관 등 시설과 주차장 조성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건물 철거는 물론 형평운동 기념탑까지 칠암동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습을 드러낸 진주대척광장은 공모작과 전혀 다릅니다.
애초에 진주시가 제시했던 광장의 개념 또는 비움의 컨셉 이게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공개된 모습을 보면 저는 광장이 아니라 공원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되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유구등이 발굴됐고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설계가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페니스를 일부 조금 정축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이제 기존 성벽보다 높이를 4.3m 낮게 한다든가 또 기존 성벽가의 거리를 50 내지 100m 정도 거리를 둠으로써 완충지대를 두고 있고. 하지만 시가 기존 설계를 바꿀 사정이 있었다면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자리가 마련됐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년 역사도시 진주를 상징하는 하나의 공간이 저는 이제 진주대첩광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요한 광장을 조성하면서 또 그리고 이게 이제 지역에 크다는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모든 시민이 공감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소통의 기회가 과연 있었는가? 또 있었더라도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시는 공모 내용 변경과 관련해 진주시 의회와 심의위원회 등에 설명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CS 정성입니다.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매년 전국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을지훈련. 사천에서도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이번엔 삼천포 신항으로 테러범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훈련 현장을 찾았습니다. 선박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테러범을 제압하기 위해 투입되는 해양경찰특공대.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힌 테러범과 인질이 밖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인질이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주변 경계태세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국가 중요시설 테러와 대량 살상무기 공격 대응을 위해 사천시 삼천포 신항에서 진행된 을지훈련 현장입니다. 민, 광, 군, 경, 소방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태 수습 능력을 배양하고 전시 종합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훈련엔 사천시와 사천경찰서, 사천해양경찰서, 사천소방서, 지역 군부대까지 총 6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전시 종합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훈련은 삼천포 신항으로 적이 해양 침투를 감행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대규모의 물자가 오고 가는 중요 국가시설인 항만의 경우 공격 우선순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삼천포 신항은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많은 물류가 이동하며 사천, 제주 간 이객선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중요 국가 항만 시설 중 하나입니다. 훈련에는 드론과 소방, 구급차, 방사능 탐지 장치, 제독 차량 등 다양한 훈련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생화학, 방사능,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뜻하는 WMD 대응 훈련도 이어졌는데 핵 공격 이후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제 작업과 제염 작업 시연이 대표적입니다. 공군의 화생방 신속 대응팀은 구역의 방사능 오염 여부 탐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기관이 아닌 민간에서도 이번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사천시 여성 민방위가 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저희 여성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비상시에 내 주위의 주민들을 같이 대피할 수도 있고 또한 군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 여성 민방위에서 같이 보조해갖고 군을 보조해갖고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방호와 생활안전 대책 강구를 위해 진행된 이번 사천시의 을지훈련. 만일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남해군이 지난 20일 남해 문화센터 일원에서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테러 상황 시 대응에 위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남해군과 육군, 경찰서, 소방서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은 심폐소생술 시연을 시작으로 실제 테러 상황 연출과 유관기관 상황 전파에 이어 화재 진화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21일 한국남부발전 하동 빗들림 본부에서 을지연습 실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실제 훈련에는 896이 부대 2대대와 하동군, 하동경찰서와 소방서 등 8개 기관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하동 빗들림 본부가 드론으로 테러를 당한 상황을 가장해 열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행렬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도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7월 말 기준 경남 지역 쯔쯔 가무시증 환자 수는 197명,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 수는 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야외 활동과 농작 없이 긴 옷과 장화, 장갑을 착용하고 3시간에서 4시간마다 기피제를 뿌릴 것을 조언했습니다. 진주시 소재 항공 전문 기업 ANH가 항공기 객실 부품을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번 수출품은 A330 기종의 객실 좌석 부품으로 말레이시아 MRO 회사에 공급하게 됩니다. ANH는 자체 기술로 항공기 객실 부품을 개발해 국내외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8월 초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 사고 조사를 경남경찰청이 맡게 됐습니다. 경찰은 사천경찰서에서 경남경찰청으로 해당 사건 수사팀 이관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유족과 민주노총 측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사고가 단순 추락이 아닌 발파 작업 중 사고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유족 측이 주장하는 발파와 사고의 인과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정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천소방서가 신임 의용소방대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나 구조, 재난 상황에서 현장 활동을 보조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며 사천소방서 또는 관할 119 안전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의용소방대원에게는 대학생 본인 및 자녀 장학금이 지급되고 소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21일 낮 12시 45분쯤 진주시 대곡면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30제곱미터와 트럭 한 대가 소실되는 등 소방추산 3,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진주시 체육회가 21일 진주 제1중학교에서 런투유 스포츠스타 초청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에페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박상영 선수를 포함해 구영모, 황태연, 임혜성 선수 등 펜싱 스타들이 찾아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런투유 행사는 진주시 체육회가 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다양한 종목에 걸쳐 열리고 있습니다. 21일 하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민간위원과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선 공단 설립 적정성과 지방재정 영향 등 타당성 분석 결과가 공유됐습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간 진행됐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기관을 맡았습니다. 서경방송이 제작한 특별기획 프로그램 다시 하동에서 우리 차 이야기편이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특집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서경방송 김상혁, 김치훈 기자가 제작한 해당 프로그램은 전동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동군을 포함한 국내차 주산지들이 택한 대책과 노력을 조명한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는 21일 제62회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고 총 8편의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남해군 미조면 천하마을에 어느 때보다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작한 언니네 산지직송이란 예능 프로그램에서 천하마을을 배경으로 한 촬영본이 방영됐기 때문인데요. 관광객이 늘어나 좋지만 한편에선 안전사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남해시대 전병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전병건 기자. 네, 전병건입니다. 네, 방송 이후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까? 천하마을은 마을의 숲을 중심으로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평년 여름 휴가 기준 하루에는 100에서 200명 정도 다녀간다고 합니다. 방송 이후 하루 평균 400에서 50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인원이 증가했는데요.
마을 홍보도 되고 야영장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만 문제점과 개선점도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까? 천하마을 몽돌 해수욕장은 출입구가 2개 있습니다. 마을 회관과 떨어진 곳은 비교적 경사도 완만하고 넓은 편이라 괜찮은 반면 다른 출입구는 경사가 높은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봉이나 난간이 없습니다. 방송 이후 남녀노소 많은 인원이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시설이 하루빨리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작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방문하다 보니 고령의 마을 관리 요원들도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렵고 특히 천하마을회에서는 한정된 구역의 야영장 수익만으로는 늘어난 방문객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천하마을회는 야영장과 함께 공용으로 화장실과 샤워실도 관리하고 있지만 많은 방문객의 지원이 더 필요하고 작은 물놀이장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전병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하마을이 좋은 기회로 방문객이 늘어난 만큼 이번 여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마을과 남해군의 협의와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 경남 GPG기였습니다. 재무제표만으로 기업이나 기관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 이른바 ESG 경영이 강조되는 요즘인데요. 최근 한국남동발전이 공공기관 중에선 최초로 지속가능 연계채권 발행을 통한 ESG 실천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양시원 한국남동발전 기획처 차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한국남동발전에서 지속가능 연계채권 이른바 SLB를 발행했는데요. 다소 생소한데 이 SLB가 무엇입니까? 네, SLB는 지속가능 연계채권으로 ESG 채권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SLB는 발행사가 ESG 경영 목표를 사전에 설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채권 투자자들에게 미리 정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여기서 목표 달성 여부는 매년 전문성 있는 외부 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SLB 발행이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민간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남동발전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공기관 중 최초 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라 보이는데요. 이번 채권 발행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이번 SLB는 앞서 말씀드린 ESG 경영 목표를 온실가스 감축으로 설정했습니다. 아직은 저희 남동발전이 화석 연료를 주 전력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로드맵을 설정해 놓고 신재생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런 ESG 경영 추진 의지를 채권 발행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달 비용 절감 측면인데요. SLB는 ESG 목표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투자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일반 ESG 채권에 비해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SLB의 특징 중 하나가 목표 달성 여부를 전문성 있는 외부 기관에서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ESG 채권이 갖고 있는 그린워싱, 소위 친환경 위정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채권 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SLB 발행을 위해 어떤 과정이나 노력을 하셨나요? 이번 발행은 공공기관 최초로 발행하는 거여서 여러모로 검토할 내용들이 많아 내부적으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네. 자금 조달, 녹색 관리, ESG, 홍보 등 분야별 담당자분들이 함께 이슈 사항들을 해결하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처음 발행하는 채권이라 궁금한 점들이 많았는데 증권사분들과 신용평가사에서도 참고 자료도 많이 주시고 자세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네, 남동발전이 ESG 경영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까요? 네, 남동발전은 미래 에너지 넥스트 레벨 달성을 ESG 경영 비전으로 수립하고 이를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ESG 전력 방향 중 2050 탄소 중립 달성과 미래 성장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이번 SLB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ESG 채권의 하나인 한국형 녹색 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과 관련된 금융 분야에서도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남동발전은 이번 SLB 발행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고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하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LB를 포함한 다양한 ESG 채권 발행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예정이고요. 이번 공공기관 최초로 SLB 발행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SLB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비도 내리면서 더위가 식었으면 하고 기대했지만 폭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냉방 없이는 견디기 힘들 만큼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돼 불쾌지수가 매우 높고 식중독 지수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한 체력 관리와 위생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진주와 하동은 종일, 그 외 지역은 오후에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6도, 남해 2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에서 3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 광주, 제주는 종일 비 소식이 들어있고 부산은 오전까지만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세종 26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1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7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3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면서 주말에는 맑고 무더운 날씨 보이겠는데요. 월요일부터는 다시 흐린 하늘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역대 최장기간 열대야도 보이고 있으니까요. 적절한 냉방으로 쾌적한 수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